풀어보면 별거 아니야. 오늘 풀이해볼 문제는요. 2023년 회계사 1차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2008년도 회계사 1차에도 이런 형식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유사한 형식의 기출문제고요. 다만 2008년의 기출문제와 차이점이 있다면요. 2023년 이 기출문제는 채무면제이익의 입금 불산입 규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기출문제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기본적인 패턴이 각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는 그 방식에 초점이 맞춰진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 2023년 기출은 그 기존의 기출에 입금 불산입 규정까지 더해진 업그레이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분명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문제풀이 시간 드릴 테니까 각자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시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23기 자료래요. A의 23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즉 과세소득으로 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단서 규정만 추가했어요. 다만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세부담 최소화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식회사 A는 금융회사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입니다.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말할 때 조금 불쌍한 법인, 그쵸? 그런 얘기 했었죠. A는 좀 불쌍한 법인인가 봐요.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 우리 입금 불산입 할 때 이 불쌍한 법인 혜택이 있었단 말이죠. 요거는 밑에 가서 다시 보시죠. 두 번째, 단기 포괄 손익계산서 상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우리 단기 순이익은 21만 원이었대요. 그리고 매출액 30만 원과 매출 원가 22만 원이 단기 포괄 손익계산서 상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출에 누락된 거 반영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매출원가 누락된 건 역시 우리 신고 조정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단기 손익계산서 상에 판관비 중에 손익 귀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럼 아직까지는 비용 처리가 되면 안 되는, 본래는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 25,000원이 판관비에 포함돼서 이 단기순이익에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본래 비용 처리되면 안 되는 게 판관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단기순이익이 과소계상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급 비용, 원래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부인하는 송금불산입 조정이 생겨야 할 거예요. 그리고 5번, 주식회사 A는 B은행에게 차입금 20만 원을 출자 전환했대요. 우리 이 얘기는 뭐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채무 20만 원을 주식으로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10주를 교부했대요. 지금 현재 시가가 액면가보다 미달하네요. 그럼 적어도 우리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법인세법에서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입금 항목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분계를 보시면은 차입금 20만 원을 상계하면서 액면가 5천 원에 해당하는 10주, 5만 원은 자본금으로 계산했고요. 그건 잘했고요. 이 차입금 20만 원이라는 얘기는 10주를 줬기 때문에 발행가는 얼마가 되는 거죠? 발행가는 20만 원에서 10주를 나누면은 한 주당 2만 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요, 이
시가가 액면가 미달할 때 액면가를 초과하는 요 부분 있죠? 그럼 한 주당 얼마? 15,000원만큼 뭐가 돼요? 채무 면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은 한 주당 15,000원, 10주이기 때문에 총 15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지금 분계 자체가 회사가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잘 해놨기 때문에 얘는 채무 면제 이익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정이 없어 보이죠. 다만 우리 앞서서 봤던 이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기 때문에 세부담 최소화 과정을 할 때 이 채무 면제 이익 어떻게 할 수 있죠? 결손금이 있다면은 우리 그 발생연도 상관없이 남아있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당기 순이익에 들어있는 이 15만 원은 입금 불산입으로 해서 우리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현재 결손금이 없다면요. 이후에 발생할 결손금 보전에 미리 충당할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우리 결손금이 없지만 향후에 결손금 생길 거를 미리 당겨서 쓴다. 그러면은 단기에는 이 해당 채무 면제액 15만 원을 입금 불산입 조정을 하지만 향후에 결손금이 생기면은 바로 보전한 걸로 봐서 향후에는 그 결손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먼저 입금 처리해 놓은 것, 그러니까 먼저 수익에 반영해 놓은 건 아주 잘한 것이지만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불상한 법인이기 때문에 세부담 최소화를 할 때는요. 이후에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입금 불산입 15만 원이라는 조정이 들어가서 영업의 수익에 들어있는 이 15만 원을 이제 그 과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이때는 기타라는 소득처분을 쓰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 이제 회사의 분계를 보시면요. 회사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자본 항목에 적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법인세는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 역시 일반 자산의 양도 차익과 동일하게 봐서 과세를 한단 말이죠. 자본잉여금 표시를 해놨던 얘기는 이 당기순이익에는 이 만 원이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만 원도 입금 산입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봤던 이 조정에 대한 내용을요, 우리 법인세법 서식에 옮겨 적으면서 각 사업별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먼저 양가로 2번 단기 포괄 손익계산서상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1만 원이라고 했고요. 별도로 법인세 비용 계산한 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바로 우리 그 단기 순손익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매출액 30만 원과 매출원가 22만 원이 누락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분계 먼저 해볼게요. 매출액, 우리 누락된 게 있다면 당연히 신고 조정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 30만 원. 법인이 이제 자진신고 기한 내에 신고 기한 안에 회계 처리가 누락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유보라는 소득 처분을 할게요. 물론 지금 해당 문제에서는 소득 처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가산 조정이냐 차감 조정이냐 요 금액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마찬가지로 송금산입 회계상 누락된 매출원가 송금산입 해주고요. 이때도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법인세법 서식에 적게 되겠죠. 양가로 4번 판관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지만 사실상은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이어야 하는 그 25,000원. 그러면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회계적으로는 비용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은 야 이거 성급 비용 자산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자산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보라는 소득처분을 하면 됩니다. 양가로 5번 주식회사 A가 그 출재전환하게 된 것, 그쵸? 채무에 출재전환하게 된 것. 채무 면제익 15만 원은 이미 잘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회사 A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좀 불쌍한 법인이죠. 이런 법인은 지금 문제에서 결손금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도 향후의 결손금을 선 반영해서 당겨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채무 면제익 15만 원에 대해서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결손금은 당장에 발생한 결손금이 아니고 이후에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미리 선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차피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라고 해놔서 향후에 결손금 생길 때 반대 조정으로 그만큼 결손금이 사용된 걸로 그렇게 처분하기도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당연히 기타가 맞고요. 우리 실무적으로는 유보라는 소득 처분을 사용해서 사후 관리를 하기도 한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가로 6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법인세법에서는 그냥 단순 자산을 처분한 양도 차익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회계에서는 자본 계정을 사용해가지고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놨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입금 산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 10,000원에 대해서 이 금액은 자산부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당기순이익을 거치든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 항목에 가든 결과적으로 동일하지만 당기순이익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반영하기 위해서 입금산입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럴 때는 기타라는 예외적인 소득 처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좌측에 있는 가산조정의 합계를 하면 얼마가 되죠? 335,000원.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차감조정의 합계를 해보면요. 37만원. 그리고 우리 법인세 서식 중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입금산입이라는 가산조정 합계 335,000원을 바로 여기에 적게 되죠. 그리고 이 차감조정 합계를 바로 아래 칸에 송금산이 적혀져 있는 차감조정 합계란에 적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21만원에서 가산조정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차감조정을 차감하게 되면요. 차가감 소득 금액이 175,000원 계산이 되고요. 우리 기부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차가감 소득 금액이 그대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계산이 되지요. 그래서 정답은 175,000원 3번이 됩니다.